드라마제니입니다. 눈물의 여왕 드라마가 방송되었습니다. 홍혜인이 깨어났지만 백현우는 옆에 없었네요. 사악한 윤은성이 이미 조치를 다 취해둔 탓인데요. 윤은성은 홍혜인이 모든 기억을 다 잃었을 거라 생각하고 소지품까지 모두 태워버렸습니다. 홍혜인이 모습만 그대로 두고 다시 태어나는 것과 같았다고 생각한 것 같은데요. 우리 뇌 속의 기억장치란 그렇게 단순한 건 아닙니다. 특히 해마 같은 경우는 단순 기억을 모아 장기 기억장치로 보내는 역할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어느 날 어떤 계기를 맞이하게 되면서 갑자기 기억이 모두 돌아올 가능성도 아주 높다고 하네요. 윤은성은 우선 자신이 할 수 있는 거짓말을 모두 동원해 홍혜인의 환심을 사는 데만 심혈을 기울이겠네요. 사실 윤은성에겐 내일이 없습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건데요. 우선 엄마 오순영이 투옥된 감옥에서 출생을 했고 14주 동안 거기서 생활을 했죠. 참으로 특이한 경력인데요. 그러다 오순영과 함께 출소를 하면서 처음으로 세상 구경을 했다고 하죠. 거기서 끝이 아니었죠. 윤은성은 오순영이라는 이름을 죽이고 모슬이로 다시 태어난 엄마로부터 이번에는 또 버림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어쩔 수 없이 상록희망원에서 어린 시절을 고스란히 보내야 했고요. 그리고 인생을 비정상적으로 가게 만든 가장 충격적인 사건을 겪게 되는데요. 그게 바로 9살 시절 바닷가에서의 일이죠. 사랑하는 홍혜인의 오빠 홍수환을 죽인 일입니다. 모슬이는 지금 홍혜인과의 만남을 극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 가장 큰 이유가 그때 그 바닷가의 일 때문인데요. 그래서 모슬이는 홍혜인이 윤은성을 이용하는 거라고, 이용하고 널 버릴 거라고 정신 차리라고 했었죠. 하지만 윤은성은 홍혜인이 자신을 이용해도 전혀 상관없다고 했었네요. 어머니도 나를 늘 이용했었잖아요. 모슬이가 윤은성을 이용했던 맨 첫 번째 일이 바닷가에서 보트에 구멍을 내는 일이 아니었나 생각이 되네요. 모슬이는 강원도 원산의 상록희망원에 살고 있던 윤은성을 바닷가로 불러냈죠. 그리고는 보트에 구멍을 뚫어놓도록 미리 시켜놓았는데요. 만일 들키게 된다 해도 어린아이가 장난으로 한 짓으로 무마될 수 있게 말이죠. 하지만 그 일은 들키지도 않았고 결국 홍수환을 죽게 만드는 일이 되고 말았는데요. 자신의 친아들임에도 불구하고 모슬이는 윤은성을 그렇게 이용하는데 거리낌이 없었네요. 더구나 홍혜인이 살아남은 일에 대해 모슬이는 늘 윤은성의 불만이었던 건데요. 윤은성이 보트에 구멍을 뚫어놓은 탓에 홍혜인과 홍수환 둘 다 물에 빠져 죽을 고비를 맞았지만 우연히 홍수환이 먼저 모래밭으로 살아나왔었네요. 홍수환은 혼자 살아나왔다는 죄책감에 동생 홍혜인을 구하러 바다로 뛰어들었는데요. 모슬이가 그 모습을 보고 윤은성에게 무엇을 시켰는지는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윤은성은 홍수환이 바다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게 하려고 바로 그 뒤를 따라 들어갔었죠. 그때 홍혜인을 구하러 들어온 백현우와 윤은성이 서로의 존재를 의식하게 된 건데요. 윤은성은 어떤 남자아이가 뛰어들어와 홍혜인을 구해내는 것을 쌩쌩하게 보게 되었네요. 그래서 자신이 그 남자아이인 것처럼 그때 내가 너를 구했다고 홍혜인에게 당당히 거짓말을 할 수 있었던 건데요. 윤은성은 홍혜인이 수술해서 깨어나자마자 또 그런 거짓말을 시작했습니다. 죽기 살기 너를 따라다니는 스토커는 전 남편 백현우이며 자신은 홍혜인과 서로 좋아하는 사이라고 말이죠. 자신에 대한 확신이나 스스로에 대한 애정이 결핍되었기 때문에 자신을 다른 사람에 이입해 그 사람이냥 쇼를 하는 건데요. 그 원인은 모두 모슬이에게 있습니다. 엄마로부터 버려진 자식은 자신의 존재 가치에 대해 비관적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엄마에게 버려졌다는 것과 세상으로부터 버려졌다는 걸 동일시하게 되는 경향 때문이죠. 윤은성은 9살에 이미 인생의 더러운 시궁창을 체험한 것입니다.
그 어린 나이에 스스로의 손으로 누군가를 죽게 했으니 말이죠. 그런 아들이 나중에 성장해서 평범한 성인이 될 거라 기대했다면 모슬이는 그야말로 날강도인데요. 지금도 물론 날강도 이상으로 그렇게 살고 있지만 말이죠. 그렇게 억울하게 죽게 된 홍수아는 2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동생 홍혜인에게 미안함을 가지고 있을 것으로 보이네요. 처음 물에 빠졌을 때 동생을 먼저 구할 생각을 하지 못하고 혼자 살아나왔다는 것과 결국 그렇게 죽음으로 인해 지금까지 동생에게 마음의 부채를 남겼다는 죄스러운 생각 때문으로 보이는데요. 홍수환이 걱정했던 대로 홍혜인은 늘 오빠에게 미안함을 가지고 살았었죠. 9살 때의 일이지만 자신 때문에 오빠가 죽었다는 생각으로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 친구들에게 정신병자 취급을 받기도 했었는데요. 그리고 지금까지도 홍혜인을 비롯해 모든 가족은 홍수환이 동생 홍혜인을 구하다 죽게 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홍수환은 바다로 따라 들어온 윤은성 때문에 죽은 것이지 홍혜인을 구하다 그렇게 된 게 아닙니다. 그래서 홍수환은 죽음 이후에도 항상 동생 홍혜인을 살펴주지 못한 죄책감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네요. 홍혜인이 시한부라는 걸 스스로 알게 되고 결국 독일 베를린의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상황에 처음으로 홍수환을 본 적이 있었죠. 물론 상상 속에서라고 기억을 하지만 홍수환 입장에서는 홍혜인이 걱정이 돼서 찾아왔던 것일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시한부 입장이었던 홍혜인에겐 죽을 때가 된 자신을 오빠가 데리러 온 게 아닌가 생각이 된다고 말했었죠. 이상하게도 독일의 프랑크푸르트 병원에서 수술을 앞둔 상황에 또 홍혜인은 홍수환을 보게 되었네요. 얼마 전 베를린에서 보았던 오빠 모습은 바닷가에서 본 마지막 상황과 똑같은 모습이었죠. 바닷가에서 보트를 탔던 때와 똑같은 셔츠와 반바지를 입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이번엔 달랐네요. 하얀색 셔츠와 바지를 입은 아주 깨끗한 모습이었는데요. 더구나 걱정스러운 얼굴로 자신을 보던 것과는 달리 아주 환하게 웃음을 지며 손까지 흔들어 주었네요. 베를린에 나타났을 때와는 많이 다른 모습이었던 건데요. 베를린에서는 바닷가에서처럼 죽음의 위험이 아직 가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 그대로의 차림으로 걱정하는 모습이 아니었나 생각이 되네요. 이번 수술 직전에 나타난 모습은 입고 있는 옷이나 표정으로 봐서 홍혜인에 대한 걱정이 모두 없어졌다는 의미로 해석이 될 수도 있겠네요. 하지만 하나의 숙제가 있습니다. 홍수환이 어떻게 죽게 되었는지에 대한 그날의 비밀을 푸는 것인데요. 물론 25년 전 홍수환의 죽음은 사건화되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홍혜인과 그 가족들에게는 홍수환의 죽음이 엄청난 큰 바윗돌로 가슴에 얹혀져 있는데요. 아마도 모든 기억이 돌아온 홍혜인이 홍수환의 모습을 다시 한 번 더 만나게 될 것으로 짐작이 되네요. 물론 윤은성이 편성옥을 죽였다는 게 모두 탄로가 나서 감옥에 들어가 있는 상황일 텐데요. 윤은성에게 25년 전의 일을 끄집어내서 벌을 줄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이네요. 윤은성은 그때 겨우 9살이었고 모슬이가 모든 걸 시켰기 때문입니다. 정말 중요한 건 홍혜인의 마음속에 자리하고 있는 홍수환에 대한 죄책감인데요. 아마도 백현우가 그날의 진실을 밝히게 되면서 홍혜인의 마음은 한결 가벼워지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홍혜인 엄마 김선아는 용두리에서 백현우 사진첩을 보다가 알게 되었죠. 홍혜인을 구했던 사람은 홍수환이 아니라 백현우라는 사실을 말이죠. 이제 백현우가 그날의 비밀을 밝히게 되면서 홍수환의 죽음과 연관이 있는 사람은 홍혜인이 아니라 윤은성과 모슬이라는 것까지 모두 다 알게 되겠네요. 우리 모두가 다 알다시피 눈물의 여왕 드라마의 결말은 완전한 해피엔딩입니다. 윤은성과 모슬이가 꾸민 일들이 모두 발각되고 퀸즈그룹은 제자리로 돌아가게 되는데요. 홍혜인은 불치병 수술도 하고 백현우를 잃을 뻔한 경험도 하게 되면서
더욱 성숙한 한 여인으로 거듭 성장하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아마도 마지막 회에는 이세에 대한 소식도 나오게 될 텐데요. 이제 결말까지 2회만을 남겨놓았지만 오래오래 기억에 남을 가슴 따뜻한 드라마가 될 것이라 기대가 됩니다. 드라마젠이었습니다.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